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도 이렇게 열심히 굿모닝 행정학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36일차 정책 집행으로 우리는 짤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론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정책 집행론이 이제 대두되게 됐던 건 아시겠지만 존슨 행정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사업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제가 오클랜드 사업 실패에 대한 얘기는 되게 자주 드리죠. 위대한 사회 건설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세부 사업들이 실패한 원인들을 연구하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정책 문제에 있어서 좀 단순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문제일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만약에 수혜 집단, 혜택을 보는 집단에 비해서 희생 집단, 피해를 입는 집단의 규모가 크다면 당연히 정책 집행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17번입니다. 정책의 수능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 유인, 보상책, 수능을 확보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도 유인책이나 보상책은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정책 집행의 기본적 총론 얘기들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실질적인 연구 들어갑니다. 1세대 집행 연구에 해당하는 학자들, 프레스만과 윌다버스키죠. 집행 과정에서 참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점과 거부점이 많아졌고 일관적인 추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실패가 발생했다라고 정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18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9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향적 접근.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을 실현하는 수단적 행위. 우리가 보통 탑다운이라고 얘기하죠. 꼭대기에서 결정되면 그 결정된 내용 그대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하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에 비해서 바텀업, 상향은 바텀에 위치한 일선 관료들의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선 관료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일의 자율과 질량을 강조하죠. 21번입니다. 사바티어 마즈마니어는 전형적인 하향론적 학자들이죠.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목표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한다. 목표의 우선순위가 중간에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21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22번 립스키, 버만, 엘모어 모두 다 정책 집행의 상향학자들입니다. 립스키에 따르면 일선 관료는 유동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업무가 너무 고되다 보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일선 관료들도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킨다. 그래서 립스키는 정책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의 환경,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23번 일선 관료 재량권 넣어주시면 되고요. 24번 법안을 개별적인 정책 집행 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정책 집행이 가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이 아니라 법안은이겠네요. 네, 그래서 적응적 집행과 적용적 집행을 나누죠. 그래서 적응적 집행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25번 엘모어의 전방향, 후방향 중에 후방향입니다. 정책 상황과 일선 관료의 행태의 분석을 중시하는 접근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일단 25번까지 내용 다 정리를 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 근데 요거는 여러분 통합 모형입니다. 통합 모형은 우리 내일 정리할 거예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봤습니다. 요거는 정책 집행의 하향. 자,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들의 재량과 자유를 강조했던 게 바로 상향 접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3번이 정답이고요. 안정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정책 상황을 존재하는 건 하향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될 거예요. 2번 갑시다. 정책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바티어와 마즈마니어는 하향식 접근 방법의 발전에 기여했죠. 립스키는 상향적 접근 방법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분명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요. 집행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향론적 학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정책 현장에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정책 목표의 가능성을 부인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향식 접근 방법은 공식적인 정책 목표를 정말 중요한 변수로 취급하죠. 3번 틀렸고요. 4번 범한 이 사람도 상향론자죠. 집행 현장에 적응적 집행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 되는 건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바티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정책 집행의 성공이 어렵다라고 봤대요. 네, 실제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고요.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은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이 많다면, 네, 프레스만 유다스케가 얘기를 했죠. 거부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신속하게 집행되기 어렵고요. 정책의 피해 집단이 아니라 수혜 집단입니다. 정책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집행은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책 집행 첫 번째 내용 봤습니다. 내일은 통합 모형 그리고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까지 정책 집행 후반부 내용들 볼 거예요. 여러분 정책 논의 꽤 어려운 파트인 거 알고 계시죠? 연말이지만 뒤숭숭해하지 마시고 너무 분위기에 들뜨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 여기 우리 2장을 잘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복습 스터디 끝까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